지난 7월 15일 올림픽대로에서 고기의 운전을 벌이던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운전자는 모두가 아는 유명 개그맨이었습니다. 지난 5월에는 SUV 한 대가 인도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사고 운전자는 놀랍게도 만취한 현직 경찰관이었죠. 이처럼 술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운전자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는 본인도 모르는 새 다른 운전자들마저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데요. 실수의 탈을 쓴 고의적인 위협, 음주운전 사고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그날은 운동을 마치고 개운한 마음으로 귀가하던 길이었답니다. 사고가 난 것도 처음 봤는데 사고가 나서 타이어 휠하우스가 날아가는 거를 그렇게 완전히 날아가 버리니까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그렇게 사고가 날 줄알고는 상상도 못했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일차로에서 위태로워 보이는 차량 한 대를 목격했다는데요. 차로 좌측으로 치우쳐 중앙 화단을 긁으면서 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나 이분이 정신을 잃으셨거나 진짜 졸음 운전을 했거나 그래서 이 차가 지금 이렇게 계속 한쪽으로 쏠려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위험한 주행을 목격한 제보자는 곧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정신을 잃은 상태면 신호를 줘서 깨우기 위해서 계속 신호를 줬던 거죠. 근데 뭐 거의 무표정이었어요. 네, 그쪽 차가 썬팅이 많이 안 돼 있어서 안이 다 보였었는데 진짜 딱 앞만 보고 가고 계셨어요. 앞만 뭐 꼿꼿하게 앉아서 저희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그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가고 계셨어요. 운전자가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고 나니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었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저 지금 여기 아산로에 1차선에 차가 지금 네. 계속 중앙선 쪽에 그 화단을 긁으면서 계속 여기 사람 좀 빨리 좀 보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네, 사고 났어요 지금? 예, 지금 차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섰고요. 빨리 좀 경찰차 빨리 좀 보내주세요. 사고 이후 운전석에서는 아무런 기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크게 다친 건 아닐까요? 경찰하고 통화를 하면서 두드렸는데 창문을 계속 두드렸는데 반응이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이분이 그냥 기대에 계셨거든요. 의자에 이렇게 기대에 계셨거든요. 네, 보고 아니요 이분 그렇게 크게 다치시진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도 출혈이나 큰 부상은 보이지 않았던 상황. 그런데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했답니다. 근데 이제 내리시면서 보니까 휘청거리고 술 냄새도 확 나고 그리고 바로 경찰이 오셔서 그 자리에서 음주 측정을 바로 하셨어요. 그분 음주 맞죠? 그러니까 음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제보자의 빠른 신고 덕분에 2차 사고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더라도 가운데 차로가 아닌 끝차로에 차를 정차시켰으면 더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제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본인의 차를 최대한 갓길에 세워놓고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사고 난 차량의 운전자를 밖으로 탈출시키는 다음에 신고해도 늦지가 않다. 성급하게 접근하다 보면은 2차, 3차 대형사 발생할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알고서 움직이기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이유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인 만큼 위급한 상황일수록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신고할 필요가 있겠죠. 얼마 전 또 다른 제보자 역시 다급히 신고 전화를 걸 일이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고 내가 진짜 이게 현실이 맞나? 내가 진짜 이 일을 당한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는 중이었다는데요. 차량 한 대가 제보자의 차 뒤로 다가와서 멈춰 섭니다. 그렇게 제보자가 출발하기를 기다리는가 싶더니 조금씩 앞으로 움직이는 차량, 그러다 결국 제보자의 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앞만 보고 있었는데 뭐가 뒤에서 이제 꽝 하고 바뀌길래 놀라서 이제 나가 보니까 좀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사고가 난 뒤 상대 운전자가 차량을 뒤로 빼는데요.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자 옆 차로로 방향을 틀기까지 합니다. 상대 운전자가 현장을 떠나려는 것만 같았다는데요. 나이 많으신 아저씨가 좀 횡설수설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술 냄새가 진짜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음주로 의심되는 운전자와의 실랑이는 한참이나 계속됐답니다. 일단은 냄새가 좀 너무 심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도망을 가버린 거죠. 운전자가 도망을 갔다고요? 상대 운전자는 끝까지 차에서 내리지 않더니 결국 방향을 틀어 사고 현장을 벗어났답니다. 그래도 다급히 찍은 사진 덕분에 운전자를 특정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는데요. 돌이켜보면 그가 현장을 벗어난 데는 이유가 있어 보인답니다. 사실 진짜 간단하게 해결될 사고였잖아요. 사고가 그렇게 크게 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실려간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저보고 뭐 한 번만 봐달라, 뭐 또 한 번만 걸리면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네, 그 사람이 뭔가 좀 있지 않을까. 블랙박스 영상에는 상대 운전자가 제보자에게 선처를 바라는 듯한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제보자는 그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은 아닐지 의심스럽답니다. 그 음주가 혹시 입증될 가능성이 있나요? 일단은 현장에서 원래 검거가 돼서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측정이 안 되고 뭐 그 다음날 돼도 뭐 술이 다 깨잖아요. 확실한 거는 뺑소니 사고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이 되고 네. 음주 부분은 뭐 일단은 또 조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과연 상대 운전자는 이번 사고에 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나도 나이가 제 70 넘어가지고요. 그래 살지는 않습니다. 저는요 정당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어디 뭐 술 먹고 뺑소니를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부인했는데요. 현재 경찰에서는 음주 정황과 함께 뺑소니 혐의로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더구나 나중에 음주 사실이 뒤늦게라도 밝혀진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 사고 발생 직후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람과 자신의 음주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도주한 사람 간의 형량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이후에 음주운전이 밝혀지고 이전에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한 사정이 드러나게 된다면 이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 진실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요. 하루빨리 사고의 실마리가 풀려 올바른 처벌이 내려지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를 위한 일일 겁니다. 사고를 냈으면 현장에서 사고 처리를 하는 게 당연하죠. 이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장을 벗어나게 되면 뺑소니범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그게 음주운전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이 죄는 더 무거워지고 후회해도 때는 늦습니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음주운전인데요. 자, 문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술을 마신 후에 대리기사에게 운전대를 맡긴 것까지는 잘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입니다. 택시기사인 제보자는 황당한 사고를 겪었다는데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 손님을 아파트 주차장에 내려주는 중이었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앞서 있던 트럭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려오는데요. 다급히 경적을 울려보지만 사고 났네.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 이제 나가서 확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확인도 없고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봤더니 창문은 반쯤 내려져 있었는데 이렇게 이게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뭐지? 이렇게 좀 의아했는데 그러니까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거기서.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확신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답니다. 그런데 그때 트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제보자는 경찰이 도착한 뒤에야 사고의 전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경찰관이 오니까 그때부터 약간 정신을 차리시더라고요. 그 대리를 불러서 왔는데 대리기사를 먼저 보내고 제가 주차하겠다 하고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취해서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진술을 하셨습니다. 이번 사고로 제보자의 차량은 본닛과 팬더, 전조등이 파손돼 수리비만 약 200만 원이 발생했다는데요. 집을 코앞에 둔 채 벌인 잠깐의 음주운전이었지만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집까지 차량을 운전해 줬는데 주차는 내가 직접 하겠다고 돌려보낸 다음에 운전을 시도할 경우 충분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시동을 켠 상태에서 기어를 출발 또는 주행 상태에 놓으면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즉 움직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되게 됩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이유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서죠. 그러나 잠깐이라도 운전대를 잡게 되면 그 의미는 무색해지고 맙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는 한 운전자가 직접 주차를 하겠다며 대리기사를 돌려보낸 뒤 주차된 차량 7대를 파손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대로로 차를 옮기던 한 운전자는 주차된 차량 11대를 들이받기도 했습니다. 보통 대리운전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으로 잔을 기울이다 보면 운전자들은 쉽게 긴장을 놓치고는 하는데요. 술을 마셨다면 아주 잠깐이라도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그 자가용의 그 운행이 많아지면서 노출이 많이 심해졌죠. 사실 단속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비대면이라는 것을 어떤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음주운전은 단속 안 하겠다는 것이 사실 안전불감증이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운전자의 하나하나의 어떤 교통문화 이 부분이 많이 낙후됐다고 보고 있죠. 음주운전은 선처의 여지가 없는 위법 행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꾸준히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음주 단속은 처벌을 위한 게 아닌 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